비만이라고 쓰고 돈방석이라고 읽는다. 복부 비만이 비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비만이에요. 이거 말고 더 줘.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먹는 것을 바꾸세요.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인 이제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비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정말 그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가깝게 와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비만한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 미용상에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비만 현대인들이 많은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되는데 이 비만이라는 걸 갖다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또 아는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는 비만이라고 쓰고 돈방석이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비만은 참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소화성 비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칼로리는 높고 또 운동량은 부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음식을 섭취하면서 이제 비만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길과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비만에 대한 큰 개요를 설명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비만에 대해서 제가 팁을 또 준비해 갖고 또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비만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자주 좋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만나 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은 만성염증, 우리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만성염증이 훨씬 더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은 이 내장 지방에서 그 유해 물질이 자꾸 나와서 만성염증으로 일으키게 만드는 아주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이 비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비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만은 이제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산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비만이 만들어지는데 이 비만이 이제 우리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소성 지방이라는 이제 그 지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쌓일 자리에 가서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을 자리, 엉뚱한 곳에 쌓여있는 지방을 우리가 이소성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복부 지방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심장, 간, 뭐 췌장, 근육, 뭐 이런 쪽에 가서 그냥 원래는 거기에는 지방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지방이 쌓여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만은 대표적으로 이소성 지방을 증가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나가야지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에 달라붙은 지방은 바로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아주 주된 원인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강조해 갖고 오고 있는 이야기죠. 대사증후군의 종착역은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이다. 그래서 그 종착역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비만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소성 지방이 생기면서 바로 심장 부위라든가 이런 데 지방이 쌓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비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비만은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뭐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 불임, 뭐 이제 이 모든 질병의 위험 인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비만을 없애야지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무엇을 먹지 않는다. 이제 굶어야 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로부터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조금 다른 용어로 톡시헝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톡시헝거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몸은 원하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계속해서 나 배고파 계속해서 식욕이 항진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알았어 내가 지금 자꾸 먹는다니까. 그러면서 감자칩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이럴 수가,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랬는데 계속 당분만 들어오잖아. 이 당분 말고 다른 거 영양소를 달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당분은 지방으로 변화시켜서 저장하고 이거 말고 더 줘. 이제 이러한 이 외침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비만은 이 영양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영양소는, 불필요한 것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쓸모 있는 영양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양 결핍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톡시헝거, 독으로 꽉 차 있어서 우리 몸 세포가 굶주려져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을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비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굶는다, 안 먹는다, 이 개념보다는 올바른 음식을 먹는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셨을 때 오히려 더 슬기롭게 비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먹는 것을 바꾸세요. 제가 이것은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올바로 들어있는 영양소를 올바로 우리 몸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음식을 먹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지방 축적이 되는 것은 보통 이제 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뇌에서 이제 우리가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 이제 배부르잖아. 이제 이런 신호가 내려와야 우리가 중단을 하는데 우선 급하게 먹는 사람들은 뇌에서 머리 신호가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우선 첫 번째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갖자. 그래서 렙틴, 그러니까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내는 이 호르몬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그 정도까지 걸려야 돼. 근데 보통 막 후닥닥 해서 5분 안에 식사를 다 해버리면 머리에서 그만 먹으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과잉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비만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갖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햇빛을 쬐지 않고 실내에서만 있는다든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만 먹으라는 그 정지 신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몸에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일광욕을 하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 두 번째는 일광욕을 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관리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꾸준한 운동을 하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식습관에서는 인공 감미료죠. 우리 설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것 대신 꿀이라든가 스테비아라든가 이런 천연 감미료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탄산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고 뭐 더 좋으면 알칼리수.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에도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올리브유라든가 들기름, 달맞이꽃, 종자유, 포도씨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백색 밀가루보다는 통곡류, 기름에 튀긴 요리보다는 삶거나 찐 요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사 방법과 조리 방법만을 바꿔도 얼마든지 비만에 대해서 큰
이런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만이 오는 경우 중에 우리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서 또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비만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의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제 또 비만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몸 안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비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의 방식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해주시면 이제 이런 비만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만에 대해서 올바로 알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음식의 섭취 방식으로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자라는 관점에서 우리 비만을 접근해 봤습니다. 예,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가, 좋은 자료 준비해 갖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